네, 이번에는 올바른 스마트 공장 도입 및 추진 전략 과정 중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사례로 보는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은요, 먼저 스마트 공장 수준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수준별 중에 기초 수준, 중간 1수준, 중간 1수준부터가 이제 고도화 수준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초 수준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사례, 그리고 이제 중간 1수준의 스마트 공장 추진 사례와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스마트 공장이 되기 위한 자세, 그리고 추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의 총괄적 수준 정의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정보통신 기술의 적용의 정도와 또 이 기업에 활용하는 직원들의 활용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2014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스마트 공장 추진 정책을 시작할 때 스마트 공장 수준을 정의를 해서 각 수준에 맞는 지원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까지 11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스마트 공장의 표준 정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기초 수준, 중간 1수준, 중간 2수준, 마지막에 고도화 수준입니다. 기초 수준이 또 두 개로 레벨이 나옵니다. 레벨 1 기초와 레벨 2 기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또 기초를 두 개에서 나눴냐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의 합성어입니다. 즉 중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법상 그 기준이 잘 마련돼 나와 있죠. 300명 기준, 300억 기준의 어떤 그 가이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기업입니다. 중기업은. 하지만 소기업은 50인 미만의 제조사업장은 대부분 다 소기업에 들어가죠. 또 거기다가 10인 미만은 또 소공인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여튼 소기업은 좀 영세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인원적인 측면, 매출적인 측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이 좀 다양성이 있는데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기초 수준을 적용했을 때 소기업은 중기업에 만한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기초 수준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단계로 이룰 수 없는 기업의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레벨 1 기초 단계인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를 디지털로 기본적으로 전환해서 노트 추적관리 시스템, 다시 말해서 생산의 4대 요소 중에 머트리얼, 원부자재 추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와 부분적인 업무 표준화만 되어 있으면 레벨 1 기초로 간주를 하자는 데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레벨 2 기초가 형성이 그 다음에 되어져야 레벨 3 중간 1, 레벨 4 중간 2로 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 중에 중기업은 레벨 2 기초를 한 번에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즉 자동 측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생산 실적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하는 것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작업자, 설비, 자재가 스마트 공장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가 확보된다는 얘기죠. 제가 파트 1에서 얘기했던 OT 기술의 확보는 현장에서의 자동화 기술과 접목된 실시간 품질 정보, 실시간 생산 정보, 실시간 설비 정보의 확보가 OT 영역의 인프라 확보입니다. 그게 레벨 2 기초를 달성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머신 데이터의 수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동 특정된 데이터를 통해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확보가 되면 레벨 2 기초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이라 하는 도구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품질 분석이든 설비 분석이든 생산선 분석이든 이러한 분석이라고 하는 다양한 도구 중에 어떠한 도구든지 적용이 되어져서 그 분석의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현장을 통제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작업자가 현장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
그게 중간 1수준의 스마트 통장 고도화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 2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 1수준에서의 작업자가 빠집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분석된 결과에다가 현장이 공정이 스스로 최적화되는 자율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면 중간 2수준의 스마트 통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1수준과 중간 2수준은 동일하게 고도화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 차이는 사람이 제어를 하느냐 스스로 최적화되느냐 그 차이가 중간 1수준, 중간 2수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레벨 5인 고도화 영역은 공장 전체가 완전 자율 제어 공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화가 지향되는 공장이 레벨 5 고도화 공장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레벨 5 고도화 공장의 사례는 없고요. 레벨 4까지는 다양한 업종의 사례들이 많이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통장의 수준은 크게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화에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초, 중간 1, 중간 2 수준까지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현재 11년째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각 수준별 대표적인 사례와 모습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 기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조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레벨 1 기초에서는 키보드로부터 입력하는 데이터, 현장의 키오스크 장비로부터 사람이 터치하는 데이터, 그리고 QR코드나 바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은 그 QR코드나 바코드를 누군가가 스캐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스캐닝을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모두 휴먼 데이터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즉, 데이터가 등록은 되었지만 실시간성의 보장이 어렵고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규정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MES를 ERP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만 작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키보드의 키판을 통해서 키인에 통해서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휴먼 데이터에 들어가고요. 신뢰하기에는 100% 힘든 어려운 데이터다. 이게 레벨 1 기초의 제조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러한 제조 데이터의 환경에서 궁극적으로는 설비와 실시간으로 연계한 모신 데이터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레벨 2 기초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시간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영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공정을 최적화하거나 예지 정비를 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에 활용한다면 그게 레벨 3, 레벨 4까지 올라가는 스마트 통장 환경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제조 빅데이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우리 현장에는 어디에 있느냐? 휴먼 데이터 대 머신 데이터의 비율로 보겠습니다. 휴먼 데이터는 주로 관리자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ERP라든가 SCM이라든가 또는 CRM이라든가 이런 영역의 데이터들이 대부분 휴먼 데이터 영역인데요. 전체 100% 중에 사실은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현장의 MES 시스템을 통해서 설비와의 실시간 연결을 통해서 품질 관리, 제조 설비 관리, 모니터링 체계 확보, 시점 관리. 시점 관리는 이제 POP죠. 포인트 오브 프로덕션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과 설비와 PLC 연동을 통해서 센서 IoT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생된 데이터가 8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 라인의 최적화 또는 실시간 설비 관리 이런 부분에서 AT 자동화 기술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현장에서부터의 제조 빅데이터가 80%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조 빅데이터는 현장에서 수집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조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사용자들이 활용하는 스마트 통장 응용 시스템의 구축 순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탕업 방법으로 구축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MES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MES 안에는 생산, 품질, 설비, 모듈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MES입니다. 근데 우리 중소기업 중에 좀 영세한 기업들은 이 MES 시스템을 도입해도 한 번에 활용하기에는 힘든 구조에 직원들의 역량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POP, 생산 시장 관리죠. 이거는 생산 정보의 데이터라고 하고요. 두 번째, SPC, 이거는 품질이죠. 품질 데이터의 확보이고요. 세 번째, FMS, 이것은 설비죠. 설비 데이터의 확보이고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서 MES를 통해서 제조 통합 데이터 관리를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기업 전반의 자원을 관리하는 기업 자원 데이터를 구축하는 ERP가 구축되는 것이 공장 내부적으로 수직적 데이터의 연결과 통합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ERP는 과거에 기업 정보화 시절에 우리 중소제조기업에 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ERP 기능 안에 회계 기능, 세무 관리 기능, 자재, 구매 이런 이제 업무 혁신성을 도모하는 이런 기능들이 ERP에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ERP는 과거에 좀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 통장을 통해서 POP나 MES를 도입을 했을 때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ERP와 새로 스마트 통장 시스템을 통해서는 응용 시스템인 MES 간에 연동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겪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 수준의 스마트 통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ICT 미적용 단계에서 스마트 통장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바탕업 방식으로 응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제조 빅데이터 구축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순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수준의 스마트 통장이 구축되기보다면 대부분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생산 품질 문서의 디지털 관리를 이룩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의 초중종 검사와 더불어 모든 검사 데이터가 과거에는 디지털 특정 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 후 사람이 페이프에 기록하거나 아니면은 화면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만 기초 수준의 스마트 통장을 구축하게 되면 이러한 검사 특정 이런 기계 장치들이 디지털 검사 장비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검사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검사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는 과정을 자동 수집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기초 수준의 스마트 통장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QR코드나 바코드 기반으로 로또 추적 관리 시스템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공정 내에 주요 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기존의 ERP가 있는 기업은 기초 수준의 MES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을 때 기존에 있는 ERP와 MES 시스템 간의 부품 마스터 정보 또는 중장기 스케줄링 정보 이런 정보들이 연동됨으로 해서 관리 영역과 현장의 작업자 간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과정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비주얼하게 현장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간트 차트, 그래프 이런 형태의 공정 진행 현황이라든가 라인별 생산 현황이라든가 계획 대비 생산 실적의 갭이 항상 발생하죠. 그런 갭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진행 모니터링이라든가 또는 오더 트래킹입니다. 고객별 오더에 대한 상황을 영업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 해서 고객에 대한 이런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기초 수준의 스마트 통장만 하더라도 충분히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조건의 모니터링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비주얼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 설비에 대한 상세 현황이라든가 종합 현황, 그리고 검사 장비의 가동, 비가동 상태에 대한 알림 현황, 그리고 사출 공정 같은 경우에 사출 설비의 사출 설비를 생산성 가동 현황이라든가 용적 정보에 대한 용적 공정에서의 가동 현황 등과 각 공정별 그 특성에 맞는 이런 그래프,
다이어그램 이런 형태로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중간 1수준이나 중간 2수준으로 고다 수준의 스마트 통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품질 영역입니다. 대부분 이제 SPC라고 해서 통계적 품질 관리, 통계적 공정 관리 영역의 시스템의 솔루션을 확보하게 되면 과거에는 엑셀을 통해서 통계 처리하거나 또는 레포트를 하던 엑스바-R, CPK, 평균 표준 편차와 같은 이런 품질 정보가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레포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요. 불량이 났을 때 어떤 불량의 요인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지에 대한 불량 항목에 대한 점유율 분석도 실시간으로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설비 영역입니다. 설비 영역에서도 중간 1수준의 설비 모니터링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최근에 설비에 대한 수명 예측을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비에 대한 설치 조건이라든가 하중 조건 등 여러 환경에 대한 설비 결함이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주고요. 발생할 설비의 결함 유형에 대한 과정도도 미리 예측함으로 해서 인공지능, 대부분이 이제 지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설비의 예상 수명 계산 기능을 통해 적절한 설비 교체 시기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해당되는 설비에서 중요 부품이 있습니다. 이 중요 부품별로도 교체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정확도가 매우 높은 수명 예측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고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도화 스마트 통장에서 대부분 품질과 설비 영역에서 많이 구축되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고도화된 영역의 시스템을 특히나 인공지능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첫째는 예산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아무리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비용을 또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 예력이나 또는 중소기업 CEO의 인내심이 그렇게 길게 자리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 이러한 이제 그 스마트 통장 고도화의 걸림돌을 좀 사전에 좀 해소하고자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 통장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플랫폼의 사례 중에 KAMP가 있습니다. KAMP는 코리아 AI 매니팩처링 플랫폼의 약자인데요. 인공지능 기반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이 KAMP 플랫폼에 전송만 해주면 그 기업이 고민하고 그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공정에서의 문제점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가 플랫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싶은 분은 kamp-ai.kr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면 AI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서비스한다는 겁니다. AI 플랫폼에서 축적된, 즉 기업이 전송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이 설비나 공정상의 문제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I 표준 모델 약 50개 정도를 구축해 놓고 각 기업의 환경에 맞게 서비스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CNC 머신에서의 마모도를 미리 예측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사출기가 있는 기업은 이 사출에서의 최적 상용 조건의 레시피를 생성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접 공정 같은 경우 용접의 종류가 많죠. 알곤 용접, 산소 용접 이런 모든 용접의 공통점은 용접의 불량이 발생하는 이유 주의 하나가 전압 전류에 대한 이상 감지입니다. 그래서 용접 과정에서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기업 스스로가 구축하기 어려운 고도화 영역의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국가가 대신해서 서비스해주는 것을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중간 1수준, 중간 2수준의 스마트 통장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정부 지원 플랫폼에 대한 사례. 물론 정부 플랫폼 외에도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서비스 해주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비교를 해보시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하고 우리 공장의 스마트화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뭘 확인을 해서 접목시켜 나가는 방법도 기업의 투자 여력이 아주 좀 미진하거나 또는 단기간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에 아주 부합되는 플랫폼들이 꽤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통장 추진 사례 중에 첫 번째 기초 수준을 달성한 모기업의 열처리 공정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특이하게도 MES라고 하는 생산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공장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하이브리드된 이건 MES와 PEMS를 동시에 구축한 그래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인데요. 열처리 공정의 특성상 전기 소모량이 굉장히 심한 공정에서의 에너지를 급격하게 줄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금속 제품 열처리 전문 기업인데요. 전자부품에 대한 금형 열처리라거나 또는 자동차 부품에 나가는 프레스물의 금형 열처리,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의 열처리 등등 첨단 진공로라는 설비를 통해서 고품질의 열처리를 제공하는 제조기업이었습니다. ICT 미적용 아무것도 시스템이 없는 단계에서 기초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추진할 때 공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봤더니 기존의 문제점들이 직관과 경험, 즉 숭룡공의 짬밥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많이 내리지더라. 근데 그게 항상 맞으면 좋지만 안 맞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365일 24시간 공장을 가동함으로 해서 굉장히 힘든 3대 중에 3대 업종으로 치는 게 열처리 공정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량이 발생하면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전부 다 페이퍼로 작업하기 때문에 어느 공정에서 어떤 레시피, 어떤 프로세스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추적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재작업하는 거죠. 그때는 원인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공로라는 설비 덕분에 전력비의 비중이 제품 원가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통장 시스템의 구축 방향, 즉 투비 프로세스의 방향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 공정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그 화면이 어렵게 구성되어 있거나 굉장히 복잡하면 쓰기 힘들겠죠. 그래서 무조건 쉽고 간편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진 시스템을 구현하자. 즉 이것이 바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설계 단계부터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구축 방향이 설정이 되고요. 현장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작업이나 문서 작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던 공백이 많았다는 거죠. 페이퍼리스 하자. 수작업이나 문서 작업을 다 없애지는 못하지만 일단 최소화하자. 이게 페이퍼리스의 전략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수작업 생산관리, 주문 추적관리에 어렵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트레이서빌리티, 즉 이력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그리고 높은 원가 비중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전기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쪽으로 투비 프로세스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하드웨어 구성도, 즉 시스템 구성 어떻게 하냐면 입고, 열처리, 템퍼링, 시험검사, 연마, 출고라고 하는 주요 공정마다 각 공정마다 디지털 디바이스를 설치를 해서 각 공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더 이상 아날로그로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수집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입고, 시험검사, 출고 부분에서는 데스크탑이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주문 객은 측정 결과 출고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체계로 갔고요. 열처리, 템퍼링, 연마 같은 주요 공정에서는 키오스크 장비를 설치를 해서 현장의 작업자가 쉽게 생산 실적을 입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구성의 개념을 가지고 응용 시스템, 즉 응용 오브젝트,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축을 해나갔느냐. 필수 기능 위주의 맞춤식 스마트 통장을 구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공급 기업이 패키지 형태로 시스템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이런 것에 사전에 분석을 안 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일단은 활용하다가 필요 없는 부분은 안 쓰고 필요한 부분을 쓰게 되는 대부분 이런 현상을 거치는데요. 이 기업이 초기 업무 분석 단계에서 잘한 게 뭐냐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예견되는 기능은 아예 도입하지 말자라고 해서 우리 공장에 딱 필요한 기능만 맞춤형으로 스마트 통장 시스템을 만들자. 이래 되면 필요 없는 기능은 아예 처음부터 빠지기 때문에 향후에 활용도를 측정해 보면 거의 100%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X 마크를 해서 제거한 결과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도 그만큼 감소되는, 절약되는 사업 예산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스마트 통장 구축 전에는 이렇게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작업 실적 등이 수기로 관리됨으로 해서 오류에 의한 품질 사고도 많이 발생했고요. 또는 정보 분석이나 통계 분석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주문 관리를 모바일을 활용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주문 등록, 주문 사진 또는 도면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주문 관련된 것은 영업 직원이 외부의 고객과의 협의해서 주문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로 그런 기능을 제공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주문 정보, 납기 일자를 등록하게 되면 이러한 주문 정보가 공장 내부에 있는 공장장이나 또는 생산부장이 실시간으로 열람함으로 해서 현장 설비의 캐파 분석을 통해서 생산 스케줄을 다시 리로딩 한다거나 다시 수정 변경해서 고객의 납기 일자를 준수할 수 있는 체계로 바로 돌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업 진도나 작업 이력 관리, 또 공정별 담당자 관리, 품질 이력 관리가 연결된 오다 트래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음에 작업 실적에 대한 수기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스마트 통장 시스템 구축 전에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기재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 파악이 안 되고요. 또는 기재가 누락되게 되면 누가 실적 정보를 등록했는지 품질 실명제까지 관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장에 모바일이든 터치패널은 키오스크 장비죠. 터치패널이든 또는 데스크탑 사무용 PC든 디지털 디바이스가 보이는 곳에서는 무조건 공정별 작업실을 조회하고 해당 담당자가 작업 실적을 등록해서 간결하게 조작하는, 특히 외국인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실적 짓게 되고 통계 처리되는 이러한 환경을 구현을 했습니다. 설비 점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스마트 통장 구축 안 된 기업들 가보면 설비 일상 점검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엑셀로 이런 차트를 만들고 프린트하죠. 그리고 설비 옆에 이거를 이제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자가 점검 항목별로 점검했다는 것을 유성사의 표현으로 이제 체크 해놔는 거치는데요. 그게 정말 체크가 해서 된 건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기록을 한 건지 사실 알 수가 없죠. 이러한 그 페이퍼도 싹 없애버리고 모바일로 설비 점검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앱을 열어가지고 모바일 설비 점검을 등록하고 직비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고요. 특히 설비 점검하다가 설비 이상 상태가 이제 파악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에 이상적인 안 보이던 크랙이 갔다. 그러면 그걸 바로 사진을 찍어서 설비 유지보수 업체 담당자한테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전화로 설명하고 그 엔지니어가 와서 살피고 하는 다양한 이러한 딜바리 타임이 필요했지만 즉시 현장의 상황을 사진을 보고 아니면 동영상을 보고 바로 초기 진단을 해서 설비에 대한 건전성을 보다 높게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서 같은 경우에도 완성된 제품이 출하될 때 이러한 자체 시험 성적서에 대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검사 정보를 엑셀에 입력하고 그럼 입력한 이 폼을 출력을 해서 이게 도장을 날인하고 그걸 다시 모기업의 담당자한테 PDF로 전환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파우치로 통해서 출하장에 보내거나 이런 일을 하루 왼종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이제 검사 성적서 작성 담당자 이 업무도 완전히 수적 업무를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집된 측정값으로 시험 성적서가 자동으로 이제 출력될 수 있는
자동 레포팅 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품이 출하되기도 전에 미리 모기업의 담당자가 해당되는 제품이 언제 딜리버리 된다, 언제 입고된다는 통지만 받으면 바로 앱을 통해서 시험 성적서를 받아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품질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모기업과 자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지능형 생산계획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5천만 원 정도의 전기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한 4, 50억 정도 매출액을 할 때 1년에 내는 전기요금, 즉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이 3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력요금을 최소화하는 생산 스케줄링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1년 만에 바로 5천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산업전기요금 단가, 타리프 체계가 있는데 산업전기요금은 지역별, 시간대별로 그 요금 단가가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생산 일정을 매일매일 짤 때 그 지역의 시간대별 전기요금 단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 변수를 기반으로 누적 소비 전력, 이거는 설비별, 그리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진국로나 이런 설비에서 전류 전압 정보를 받아와서 누적 소비 전력 기반으로 피크 요금 구간, 평시 요금 구간, 심야 요금 구간을 나누어서 가급적이면 피크 요금 구간을 피해서 평시 요금 쪽으로 스케줄링, 시간대별 생산 스케줄링을 분포도를 이완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9 to 5로 일을 하지만 설비별 생산 스케줄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 작업 지시대로 현장에서 작업한 결과 생산량과 품질은 동일한데 전기요금이 5천만이나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게 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의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달성한 기업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싱 측면에서 보면 주문 정보, 생산 정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현장에 있는 PC를 통해서 공장 외부에 있거나 또는 공장 현장에 있거나 사무실에 있거나 어디든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는 OT 영역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키오스크 PC로 열처리 설비에서의 이제 열처리 설비 PLC 연동으로 등등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의 수집에 확보를 했다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초 환경을 만든 OT와 IT 간의 실시간 연동 체계를 확보했다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효과를 보면 노트 추적 및 작업 인력의 실명제 관리를 거행했고요. 수기 업무를 전부 다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반복적인 업무를 전부 다 자동화시켰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생산계획 최적화 스케줄링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27%나 절감해서 제조원가를 낮춘 그런 효과를 거행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출근하면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로그인해서 주문 등록부터 열처리 성적 발행까지 모바일로 업무를 보는 일이 일상화되어졌습니다. 현장의 모습도 디지털 제조 환경, 눈으로 보는 디지털 제조 환경에 걸맞게 다양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 즉 55인치 대형 모니터에서 데스크탑 PC 또는 키오스크 장비, 그런 그 네트워크에서 설치되기 힘든 또 공정이 있죠. 이런 공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작업 시스를 조회하고 작업 실적을 등록하는 그런 모든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열처리 도금 도장에 대한 새로운 제조 프로그램을 생성을 했고요. 생산계획 최적화가 핵심을 보여줬습니다. 중소기업, 특히나 소기업 특성에 맞는 솔루션, 최적화된 솔루션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고 있고요. 페이프리스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시사점도 함께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스마트 통장이 끝나고 나서 이런 CEO의 이런 소감을 얘기하다 보면 CEO 측면에서 필요한 것보다 현장 작업자가 우선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현장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게 스마트 통장 구축의 핵심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현장 작업자들한테 지치지 않고 설득했다. 사실은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현장 관리자가 왜 스마트 통장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설득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제대로 잘 된 교육이다라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간 1수준의 사출 조립 공정에서의 MES 고도화에 성공한, 그래서 중간 1 정도 되는 수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현대자동차죠. 스포티지나 소울 같은 이러한 자동차의 휠카바, 사이드카바의 사출 성능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약 100억 정도 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는 현장의 풀프로프 관리나 로또 추적, 토종종물 검사관리 시스템 정도의 기초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원부자재 입고에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과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조 실행 시스템의 고도화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세서별로 구축된 시스템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수익검사 영역에서는 원부자재 입고할 때 수익검사를 통한 검사 이력과 자재 입고 관리를 QR코드를 통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원재료의 물성 추이도까지 통계 분석하는 시스템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수익검사 이후에 이제 검사된 제품이 원부자재 창고로 입고되는 과정인데요. 원재료 사용, 공정 사용 투입 시 QR코드 리딩을 통해서 재고 투입, 현황을 관리하고, 창고에 들어가면 재고 증가, 창고에서 나가면 재고 감소, 이게 이제 자동화되는 과정, 이제 페이퍼를 다 없애고, 장부를 다 없애고, 이런 업무 자동화 과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일 생산 계획 수립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엑셀을 프린트해서 현장을 배포했던 과정이었지만, 생산 계획 수립, 즉 해당되는 설비별로 일, 주, 월별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만약에 긴급 오더가 들어가면 즉시 변동해서 변동된 작업 지시가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부 시스템화 바뀌었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 원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출을 증명하기 위해서 호포에 이제 투입될 때 투입 전 검사, 수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투입 전 적정한 원재료가 수분을 함량하고 있느냐. 그래서 수분 측정기, 자동화된 수분 측정기를 통해서 입고된 원재료의 건조가 완료된 원재료에 대해서 투입된 수분 측정을 자동화 검사 관리를 하면서 미연의 불량을 방지하는 그러한 시스템 환경도 만들었고요. 또 이게 건조 호포 관리 시스템과 설비에 연동되어 있어서 원재료의 상한선이라든가 건조된 온도에 대한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기록되는 그러한 관리 환경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재료가 투입됐으니까 이제 사출 생산에 들어가게 되죠. 그 사출을 했을 때 사출 생산의 작업자의 실명제, 그 모니터링 체계의 확보를 통했고, 이름으로 해서 작업 표준물과 작업 표준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생산 실적의 실시간 현황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부품에 대한 식별표도 과거에는 손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제 바코드 형태로 바코드 프린트를 통해서 생실적 현황 관련해서 식별표가 자동으로 이제 발행이 되고요. 그리고 사출은 이제 발행이 금형이 들어가죠. 이제 금형 관리도 사출 생산 실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형 이력 관리가 자동으로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금형의 타발 관리가 생산 실적 수량과 연계되어서 금형의 타발 관리, 타발의 누적에 따른 세척 주기, 세척 주기에 따른 수리 이력, 수리액에 따른 등급 관리까지 전부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런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서 금형 관리에 아주 디지털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중종물 품질 검사 관리 영역인데요. 이 부분도 과거에는 수기로 작성했던 것을 중량, 외관, 치수와 같은 주요 사출품에 대한 품질 인자를 지능형으로 통계 처리,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립검사 영역입니다. 사출품하고 이제 볼트너트와 같은 이런 부자재를 통해서 조립 검사하는 과정인데 이것도 역시 바코드를 통해서 전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완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과거에는 유관 검사를 했지만 이제는 비전 검사 기기를 통해서 전수 검사 해서 특정 부품에 대해서 불량이 난지 안 난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완제품 검사 위에 이제 출하입니다. 출하도 이제 출하 지시서가 들어오면 출하 제품에 실적 관리를 QR코드 기반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었고요. 그러므로 해서 로트 추적 관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즉 출하 로트, 생산 로트, 입고 로트 같이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므로 해서 만약에 품질에 사고가 났을 때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됐는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품질 분석에 대한 기초가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산공정 곳곳에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함으로 해서 수익검사에서 출하 전 과정에 있어서 생산과정 현황판이라든가 초중종물 검사 현황판이라든가 또는 풀프로피 현황판 등 주요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서 가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중간 1수준으로 도달한 그러한 시스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전과 개선후를 보면 개선전에는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생산계획, 작업 지시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서 정량 생산, 체계적 생산 계획이 가능해졌고요. 작업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작업자가 수기로 이렇게 관리했던 상태에서 외국인도 쉽게 불량 발생 현황이라든가 작업자의 실시간 인식 관리가 터치 모니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고요. 작업대의 표준유의 출력물도 과거에는 처음 수작업으로 이렇게 부착했죠. 이것도 한 55인치 모니터, 대형 모니터 한 두세 개를 붙여가지고 변경될 때마다 표준유를 자동으로 화면을 전환시켜서 미연의 불량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즉 작업자의 실수나 불량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하는 거고요. 금액의 타발 관리도 수기 작성하다가 사출 성경기에 자동 연동된 차수가 센서를 통해서 기록되도록 해서 금형 타수, 세척 주기, 금형 수리 이력 등등이 자동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완성품에 대한 검사 이력도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완성품에 대해서 비전 검사기에서 합불 판정이 내려지면 바로 완성품 검사의 현황 레포트가 프린트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공정 식별표도 과거에는 수기로 이렇게 작성해서 오사행에 대한 식별표를 부착해서 생산 노트 추적이 좀 어려웠죠. 실시간성 보정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것도 이제 출하 이후 과정에서는 최종 재고 관리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식별표의 자동 출력 관리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내서 정량적 KPI 성과 분석을 했더니 생산성은 무려 39% 향상이 되고 공정불량률은 65%나 감소되는 그런 실적을 거행했던 중간 1수준의 우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 성공하는 스마트 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도입기업 관점, 제조기업 관점에서는 경영청의 CEO와 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급기업이 아웃소싱으로 유지보수를 해준다 그래도 도입기업 내에 전담인원이 배치되지 않으면 운영에 대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CFT를 꾸준하게 진행을 시켜줘야 되고요. 업무 표준화 없이 시스템을 구축해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작업 표준화도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급기업 관점에서는 해당되는 업종에 좀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솔루션인데요. 그냥 패키지로 도입되기보다는 해당되는 기업, 우리 기업의 공정에 딱 맞는 필요 없는 기능은 배제된 필요한 기능만 탑재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현장의 상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줘야 되겠고요.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간에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 간에 원활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높은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의 체계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같은 업종의 공정일을 하더라도 회사마다 그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화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공급기업의 개발자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성공하는 스마트 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공장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 발췌를 통한 단계별 스마트 통장 로드맵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제조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시작해야 되고요. 그래서 AT, OT, IT 간의 연동 체계를 구성도를 먼저 확립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의 변화 의지와 노력 없이 스마트 통장 구축이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와 임원의 의지가 핵심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직원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경영층에서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고도화 스마트 통장 올라갈수록 투자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인내심과 투자 여력이 없으면 스마트 통장의 완성은 이루기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의 CEO의 의지 핵심입니다. 충분히 중보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과감히 삭제하고 삭제하고 업무를 단순시키고 업무 표준화 없이 시스템만 도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생산 정보, 품질 정보, 설비 상태 정보는 무조건 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머신 데이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게 OT 영역의 확보이죠.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유지, 사용, 발전시키는 핵심 인력의 보유입니다. 이런 인력의 확보를 통해서 고도화 스마트 통장의 성공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파트 2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